여보, 은옥이 왔어요. 형부 고마워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처제 은옥은 올해로 30살인데 눈만 높지. 아직 남자도 없다. 어릴 때부터 백화점에 근무해서 그런지 보는 눈이 꽤 높다. 언제 봐도 그녀는 늘씬하고 얼굴도 이쁘다. 늦은 여름인데도 더위가 꺾이지 않아 처제는 헐렁한 박스티에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이삿짐을 날랐다. 오늘은 처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우리 신혼집에 이사 들어오는 날이다. 언제 봐도 처제 몸매는 일품이다. 나는 2명의 여자를 데리고 한 집에서 삽니다. 한 명은 나의 아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내의 동생이자 처제인 사랑스러운 은옥이다. 아내가 나보다 3살이나 많은 연상인 관계로 처제는 나와 동갑이다. 어찌어찌 아내와 눈이 맞아 앞뒤 가리지 않고 불타는 사랑을 하다 보니 3살 연상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제가 나랑 동갑이 되어버린 이상야릇한 족보가 구성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나는 본의 아니게 아리따운 2명의 여자들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되었네요. 처가집은 아내와 처제 딸만 둘뿐이라 그런지 아내와 처제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처제와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6개월이 조금 지날 무렵 서울의 직장 문제로 거처를 찾던 처제에게 아내가 나에게 불편하지만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처가의 상황을 생각한 나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처제와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둘이서 만나는 날이 잦아지게 되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30살, 아내는 3살 많은 33살이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저랑 동갑인 30살 처제입니다. 근데 우리 처제가 사실 굉장한 미인입니다. 처음 처가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제 얼굴을 보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같은 핏줄인데 내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생각될 정도로 빼어난 미인입니다. 키는 크고 머리는 작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매는 서양 여자들처럼 늘씬했고요. 첫인상이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였죠. 가끔 나도 남자인지라 아내의 동생이란 걸 잊고 눈이 돌아갈 때도 있었네요. 직장도 좋은데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에서 살아보겠다고 지금은 백조입니다. 처음엔 신혼인데 처제랑 같이 산다는 게 불편한 것 같았지만 부침성도 좋고 눈치도 빨라서 둘이 살다 셋이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처제와 무척 좋았습니다. 활달한 여자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제 덕분에 영화도 많이 보고 특히 미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집에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쯤 저랑 동갑이라 그런지 편하게 느껴졌는지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는 정태야 그러면서 형부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았고요. 집에 있을 땐 짧은 반바지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처제는 평범한 아내와는 달리 몸매가 좀 다릅니다. 키 170cm의 다리도 롱다리에 늘씬하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돌아볼 정도입니다. 아내도 처제에게 옷걸이 그게 뭐냐고 하자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형부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같은 식구인데 뭐 어때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내와 나, 처제가 함께 술 마시면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어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허리 통증과 골반통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매일 밤마다 아프다고 저한테 짜증내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아내를 비위 맞추느라 간호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저녁은 매일 배달시켜 먹고 그랬죠. 그때 옆에서 처제가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처제가 직장을 구하기 전이었으니깐 출근할 때 아침밥도 챙겨주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카톡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어준다며 말해달라고 하고요. 제가 매콤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하루는 닭갈비를 해준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황금 레시피를 찾고 있더라고요. 간이 너무 짜서 맛은 별로였지만 맥주 안주로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콤하게 만든다고 태국 고추도 사다 와서 넣어주고 위에는 토핑으로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올려져 있더군요. 근데 아내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늘 안방에 누워만 있었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매일 저녁은 처제와 둘이서 먹었네요. 그리고 거실에서 영화나 미드다운 받아서 보고 말이죠. 나이가 같으니까 말도 잘 통하고 언니도 힘들지만 형부도 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닌데도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다 맞춰주고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언니 힘드니까 이해해줘. 언니가 나이 들어 임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 거야. 그래서 처제와 함께 마트에서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단둘이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참이나 나눴죠. 가끔은 회사 회식 있다고 말하고 처제와 단둘이 만나 맛집도 찾아다니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입덧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웃고 떠들 수도 없었으니 그렇게 수개월간 처제와 몰래 만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제 남자 이야기에 관해 대화를 했죠. 처제 이제 30살인데 하루빨리 독립해서 결혼도 하고 언니처럼 아이도 낳고 해야지. 형부 같은 남자가 없잖아. 한 명 소개시켜주고 그런 말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제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서울 남자도 실컷 만나보고 재밌게 놀다가 그때 돼서 인연이 나타나면 결혼하면 했지. 당장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요. 그리고는 자꾸 요즘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실컷 만날 서울 남자 중에 나도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형부는 영순이지 이러는 겁니다. 그때 살짝 설레이더군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려는데 처제가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는다면서 맥주 한 잔 더 할래? 이렇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그날 건너방에 갔다가 사단이 난 거였죠. 몇 개월 동안 처제와 몰래 만나오다가 출산하고 나서 처제가 백조 생활 탈출하고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제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모든 게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처제가 이사가고 한 달쯤 지난 나 그동안 회사 적응하고 인수인계 받느라 바빴다면서 퇴근하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처제가 오라는데 딱 잘라 가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동안 쌓은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퇴근 후 잠깐 들리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오라면 가고 시간 날 때 만나서 놀자고 하면 놀았네요. 둘 다 생각이 있으니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람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쉽게 끊어내지 못해 큰일입니다.